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독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좀 의지가 약해, 의지가 부족해 하시는 분들에게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여러분 다른 습관을 만들기보다 독서 습관을 만드는데 더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거보다 그 독서를 한번 해보겠다 하다가 실패를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뇌는 독서는 뇌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뇌는 문자 습득을 매우 힘들어해요. 반대로 그 언어 습득은 좀 쉬워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문맹률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맹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에 문자를 모르는 사람의 비율은 우리가 구하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의 비율을 구하지 않죠. 우리 인간은 뭐 선천적으로 아프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들으면 말을 합니다. 따로 교육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들으면 말을 해요. 그런데 문자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은 어떻죠? 교육을 하지 않으면 문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아이들은 문자를 보고 나서도 교육을 안 했는데 불구하고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 아이가 전혀 교육을 안 받았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교육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은 문자를 따로 교육받지 않으면 그 문자를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맹률은 구하고 어맹률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 같은 경우는 문맹률이 매우 높았죠. 사고 보면은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다 문자를 거의 몰랐잖아요. 근데 말은 유창하게 하잖아요. 그게 뇌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문자 습득도 그렇게 힘든데 하물며 문자로 되어 있는 책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우리 뇌는 독서하는 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습관을 들이는 것보다 독서 습관을 들이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독서량이 10권인데 이건 평균이잖아요. 평균에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의 총 소득을 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 시청자 중에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나 제프 베조스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평균 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뭐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평균에 함정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땐 중간값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가지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 버냐, 이걸 독서를 그렇게 중간값을 세워보면은 1년에 한 3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년에 3권. 1년에 3권이면 하루에 5분 정도 될까요? 그만큼 독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 뇌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죠? 독서를 열심히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독서는 뇌가 아닌데 독서는 뇌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얘는 뇌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소성이라는 것은 특정 분야의 어떤 특정 분야를 열심히 하게 되면 거기에 최적화되게 뇌가 변하는 거예요.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죠? 제가 그런 케이스죠. 저는 30살까지 거의 독서를 안 해봤습니다. 독서를 해도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독서 습관을 들려고 마음 먹었지만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살 이후부터 지금 1년에 한 200권의 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30살 기점으로 그전에는 독서는 뇌가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는 독서는 뇌로 바뀌어서 독서를 하지 않으면 이제 못 사는 수준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독서는 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독서는 뇌가 되면은 독서가 쉬워지죠. 그렇게 가기까지 필요한 것이 독서 습관을 들이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의지가 강한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일하는 그 사람 중에 신박사님이랑 웅이사님은 독종입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의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한량이에요. 대놓고 얘기 한량입니다. 한량인 제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독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지가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한량이고 의지가 좀 약한 사람들은 뭐죠?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신 저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잘 못 지키지만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종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의지가 절구력이 최고인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이거 정말로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한번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구독자분들 중에서 정말 그 이름을 잘 만드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만드셨냐면 책임감 있는 게으른뱅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종은 아닌데 책임감 있는 게으름뱅이인 사람이 되게 많아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은 잘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죠? 타인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거의 대부분 분들이 독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나마 상대적으로 바로 혼자 독서를 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독서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지가 약해지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독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저희는 지금 무료 독서 모임을 그전에 두 가지를 운영을 했습니다. 하나는 싱큐베이션, 그 다음에 싱큐온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흥미로운 통계가 나옵니다. 싱큐베이션은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같이 한 10명에서 12명 사이 있는 분들이 함께 책을 읽고 2주마다 한 권의 책을 읽고 서평을 쓰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싱큐온은 무엇이냐면 오프에서 모이지 않고 온라인, 싱큐온이니까 온라인에서 큐블리케이션, 저희가 좋은 책 혹은 명저의 판권을 직접 사서 그거를 책의 번역가에 맡기고 그걸 출판을 한 다음에 퍼블리케이션 한 다음에 그냥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그런 독서를 하는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또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그 영상까지 제공하는 그 모든 그 과정을 큐블리케이션 하는데, 싱큐베이션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싱큐베이션 그룹장님께서 그 결정하신 책을 놓고 하는 거고, 싱큐온은 큐블리케이션의 책을 읽고 서평을 2주마다 하나씩 쓰는 겁니다. 대신 싱큐온은 따로 모이진 않고 또 온라인에서 그 전까지 그룹으로 나눴긴 하지만 그 분들끼리 막 소통을 깊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싱큐베이션 오프 모임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싱큐온을 좀 확장을 시켰는데, 대신 이번에 이제 싱큐 5기는 그 전에 4기랑 뭐가 다르냐, 이번에 5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가 달랐냐면 처음으로 오픈 채팅방을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 PD분들이 그 채팅방을 운영을 하면서 서포팅을 하면서 이제 싱큐온 하신 분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제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서평을 남기고, 또 심지어 거기 나온 내용들을 어떤 팀은 뭐 토론도 하고 혹은 책에 나온 내용들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야말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완주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완주율이 가장 높은 건 당연히 싱큐베이션입니다. 근데 싱큐베이션 같은 경우는 오프 싱큐베이션 같은 경우는 경쟁률도 되게 심하고, 또 심하기 때문에 일단 들어왔을 때 되게 열심히 한 동기부여도 돼 있고, 무엇보다 그 2주마다 모여서 토론을 하기 때문에 얼굴을 맛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완주율이 한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 싱큐온, 그냥 이제 온라인에서 큐블리케이션 책들을 자기 스스로의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서평을 올릴 경우에는 완주율이 한 20에서 25%. 이거 낮은 건 아닙니다. 되게 높은 거예요. 누가 뭐 이렇게 간섭 혹은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닥달하지 않는데 무려 4명 중에 1명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다?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싱큐온, 오프에서 모이진 않지만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싱큐온 같은 경우는 지금 5기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통계를 보니까 약 한 55% 정도가 지금 완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책인데 거의 할 것 같아요. 보통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그 포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책 넘어가면은 거의 이제 끝까지 하세요. 지금 마지막 책 하고 있는데 거의 10명 중에 5명 이상이, 거의 5명에서 6명 이상이 지금 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죠? 얼마나 사람끼리 깊게 커뮤니케이션 하냐에 따라서 완주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면 원래는 2주마다 책 한 권 읽고 서평을 쓰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었는데, 어느 순간 커뮤니케이션 하면 어떻게 되죠? 나 혼자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싱큐베이션 같은 경우는 계속 얼굴을 봐버리니까 10명이 더 강화가 됐던 거고, 싱큐온도 이번에 5기는 오픈 채팅방에 서로 대화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죠?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이 되면서
원래 한량이었고 게으른 뱅이었던 저 같은 사람들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발휘가 되면서 완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큐베이션이 이제 3개월 정도 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면은 습관의 초입부에 들어갔다 보거든요. 그래서 신큐원 한 개수 지나면 성실하게 했다면 어느 정도 독서 습관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그전과 완전히 다른 독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신큐원에 주는 그런 장점은, 함께 독서하는 그런 장점 같은 경우는 이런 책임감을 통해 독서 습관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제가 완벽 공부법에서 말씀드렸듯이 함께 할수록 IQ가 올라갑니다. 왜냐면 내가 어떤 특정 부분 소속감이 있다는 자체가 나의 지적 능력을 올려줘요. 인지 능력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프 채팅방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모든 방에 들어가 있거든요. 소속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분들 서로 얼굴도 한 번 못 봤는데 진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고 서로 되게 벌써 친해졌습니다. 마음적으로. 그래서 이름하고 아이디 혹은 그거밖에 모르지만 되게 정감이 가요. 그런 정감이 간다는 얘기는 소속감이 있다는 거고, 소속감이 들면 어떻게 되죠? 인지 능력이 상승합니다. 때문에 독서를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신큐원 이번에 저도 처음으로 그 오픈 채팅방에 같이 참여해서 보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픈 채팅방에 독서만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독서를 시작으로 운동, 더 나아가서 어떤 삶의 중요한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인증의 장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독서하는 시간과 운동했을 때 그런 걸 서로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독서 모임인데 운동 모임까지 돼요. 실제로 많은 그 오픈 채팅방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워낙 그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제 옆에 그 불곡산 있거든요. 열심히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책임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동기부여가 돼요. 동기부여가 되니까 뭐죠? 약간 이제 지치고 하기 싫고 힘들 때에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특히 이번에 신큐 5기 같은 경우는 책이 모든 기수 중에 가장 어렵고 분량이 많았어요. 유로편 같은 경우는 900페이지, 그리고 600페이지짜리 책 2권도 있었고, 그거를 7권을 2주마다 한 권씩 읽고 서평을 쓰는 그런 기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습관, 특별히 내가 의지가 약하다, 책임감 있는 게으름맹이다, 내가 내 자신과의 약속을 못 지키지만 타인과의 약속을 잘 지킨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독서를 하지 마시고 꼭 독서 모임이나 함께 독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신큐5을 이번에 6기를 이제 모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신큐베이션 같은 경우는 오프 모임이죠. 그거는 아마 당분간 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또 이번에 신큐5 같은 경우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 해보니까 되게 활성화도 많이 되고 서로 되게 동기부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큐5 지금 6기를 이제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하시고, 신큐5는 무료입니다. 요즘에 유료 독서 모임 많이 있죠? 그런 유료 독서 모임보다 거기에 버금 혹은 그 이상의 경험치를 주고, 정말 끈끈하거든요. 그런 경험을 주지만 이제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PD 분들이 이렇게 헌신을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 모임 하게 되면 또 거기서 되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서포팅 하는 그러니까 본인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해 서포팅도 많이 해주십니다. 특별히 최근 같은 경우는 영양의 비밀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영양의 비밀 보면 거기에 진짜 온갖 식물과 온갖 동물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미지를 다 찾으셔가지고 막 올려주세요. 저도 책 읽으면서 거의 못 찾아봤거든요. 이게 이런 풀이었구나, 이게 이런 동물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독서 습관을 한번 들여보겠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큐5 이제 모집하니까 한번 지원해 보시고, 제가 지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원을 해 보시고 정말 좋은 그런 경험을 또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독서 습관도 들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거기 이제 그 방에 저와 신 박사님도 같이 들어가서 자주는 못하지만 가끔씩 소통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신큐5만 따로 영상을 찍어드리는 게 있어요.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방도 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직접 1대1로 대화는 잘 못하지만 저희가 신큐5만 이렇게
그 참석하신 분들 볼 수 있는 영상을 찍어서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랑도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신규 모원을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독서 습관 한번 들여보시겠다 한다면 예, 그 신청 양식 보시고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신규원이 아이들 할지라도 가까운 혹은 뭐 여러 가지 지인들과 함께 독서를 한다면 책임감 있는 게으름뱅이가 독서의 습관을 들여서 독서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